경호원, 저 사람 당장 저쪽으로 치워. 백 팀장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마치 무대 뒤에서 터진 작은 폭탄처럼 그의 말 한마디가 레드카펫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니, 거기 계신 분이 누구시길래 나를 막는 겁니까? 문가영이 굳은 표정으로 되묻자 백 팀장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획 돌렸다. 누구든 상관없음 여긴 지정된 위치 외에는 서 있을 수 없어요. 특히 대기실도 아닌 사진기자 구역 근처는 더더욱 안 되죠. 단호하게 잘라 말하는 백 팀장의 표정은 오만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저도 초청받은 게스트입니다. 문가영이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백 팀장은 이미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초청받았든 말든 사람 구분 못하시나 본데요. 여긴 일가의 연예인 마음대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동선만을 따르는 행사장입니 그저 스포트라이트만 받고 싶다면 저쪽 공식 무대에서 서 있으면 될 텐데.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자 주변 스태프들도 눈치를 살폈다. 문가영이 난처한 기색을 띠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저도 규정을 따르는 건 압니. 그런데 사진기자 구역에 들어가면 제가 사진사분들과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오늘 기사 배치 문제 때문에 미리 상의하자고 연락을 받아서요. 그녀는 억울한 기색을 애써 숨기면서도 담담히 설명했다. 그러나 백 팀장은 손짓으로 경호원들에게 제스처를 보내며 거의 명령하듯 말했다. 그냥 내보내요. 이런 식으로 우기는 사람들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거든. 백 팀장님, 이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근처를 지나가던 진행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중재에 나섰지만 백 팀장은 단칼에 잘랐다. 아니,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레드카펫의 뜻대로 난입하겠다는 게스트를 그냥 두면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 다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주변의 취재진과 스태프들은 순간 말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무대 근처에서 다른 게스트들은 방금까지도 환한 미소로 인사를 주고받았지만 이쪽에서 터져 나오는 험악한 목소리에 하나둘 시선을 돌렸다. 백 팀장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여기 책임자인 거 모르시나 본데 내 말 듣기 싫으면 당장 이 행사장 나가라니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 현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문가영은 잠시 굳어 있더니 천천히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책임자시라니 다 이해합니. 하지만 제가 여기서 배제당할 이유는 없지 않나요? 게스트를 정식으로 초청해 놓고 왜 사진 기자 구역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막으시는 거죠? 백 팀장은 비웃듯이 고개를 갸웃했다. 선생님, 이번 행사의 취지는 아시죠? 각 매체가 공정하게 사진을 찍고 행사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만들자는 겁니. 그런데 특정 연예인이 불필요한 협의를 한다? 그게 공정합니까? 결국 자기 유리한 사진만 뽑으려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진사분들이 저를 어떻게 배치하실 건지 상의하자고 먼저 연락을 주셨습. 일부러 기자님들을 편하게 하려고 내가 먼저 나선 건데. 문가영의 목소리에 짙은 억울함이 서렸다. 그러나 백 팀장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네요 라며 가볍게 무시하고는 다시 보안 요원들을 향해 명령했다. 비발리 처리하세. 더 이상 말 섞을 시간도 아깝습니다. 그 순간 주변을 둘러보던 한 구경꾼이 친구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방금 들었어. 완전 무례하네. 문가영이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초청 게스트라는데.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이 정도면 완전히 욕먹을 만한 태도지. 누가 봐도 부당해 보이는데 왜 다들 그냥 보고만 있어. 두 사람은 곧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려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 너무 조용한데 옆에서 다른 스태프가 이를 보고 말리려다 멈칫했다. 그러다 괜히 행사 측에서 문제 삼으면 어떡해. 그러나 구경꾼은 거침이 없었다. 세상 바뀌었다고. 이런 모습 드러나면 당연히 이슈가 되겠지. 모두가 알아야 해. 바로 그때 경호원 두 명이 다가와 문가영의 팔을 살짝 붙잡았다. 실례합니. 지금은 회장 측 지시가 있어서. 경호원들의 말투는 다소 미안함이 깃들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행동에 나섰다. 문가영은 결연한 표정으로 몸을 빼내며 외쳤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부당해요. 저도 당당히 초청받았고 이런 자격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제야 주변 스태프 몇 명이 나서서 황급히 백 팀장에게 다가갔다.
팀장님, 문가영 씨는 공식 게스트라서 기사 촬영 일정도 있고 언론에서도 이미 스케줄을 잡아둔 상황이니 이대로 내쫓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자 백 팀장은 지그시 눈을 가늘게 뜨고 답했다. 나중에 내가 책임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불평이면 행사 끝나고 이야기하세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는 이미 촬영을 시작한 이도 있었고 SNS에 실시간으로 글을 올리는 이도 있었다. 여러분 혹시 이 사건 지금 보시고 계시면 공유 좀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 공론화돼야 바뀔 테니까요. 어떤 관람객의 작은 목소리였지만 이미 현장에 퍼진 긴장감과 불만은 더 이상 가라앉지 않을 듯했다 한편 본격적인 싸움 기류가 감돌자 분위기는 삽시간에 달아올랐다. 사람들은 속으로 이제 어떡하지? 하며 불안감을 느꼈다. 그러나 의외로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던 몇몇 기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가영 씨, 무슨 일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 왜 저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히시는 거죠? 기자 한 명이 카메라를 돌리며 물었다. 저도 제가 모르겠네요. 단지 사진기자 구역에 잠깐 들러서 오늘 프로필 컷이나 조정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문가영이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답했다. 백 팀장은 기자들의 접근에 손사래를 치며 강경하게 나왔다. 여기 공식 인터뷰 구역이 아니니까 다들 물러나세 함부로 찍지 마시라고요. 이 행사에는 정해진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무시하는 사람은 대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 끝에 이르자 일부 기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행사 자체가 외부 공개인데 왜 인터뷰를 못하게 하시지? 너무 과도하게 통제하시는 거 아닌가요? 백 팀장은 곧바로 언성을 높였다. 과도? 저분만 이 구역에 들어오면 문제가 생깁니 다들 모릅니까? 언론에서 특정 인물을 치켜 쓰거나 특정 샷만 뽑으려고 뒤에서 작업한다는 소문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는 철저히 공정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건 구실이고 지금 팀장님이 보여주는 태도는 오히려 더 불공정해 보이네요. 기자 한 명이 뼈 있는 말을 던지자 백 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뭘 어쨌다고요? 행사 관리자가 행사를 질서 있게 운영하겠다는데 그게 불공정입니까? 질서, 그건 명분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한 사람을 찍어서 무조건 맞고 보는 건 분명 불합리해 보이네요. 또 다른 스태프가 끼어들었다. 그러자 백 팀장은 짧게 혀를 차며 되받았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난리들이야. 나는 행사 전반을 통솔하라고 임명받은 사람이니 그 권한 아래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고 저 연예인은 대체 뭘 그렇게까지 특별 대우받아야 합니까? 문가영이 참다 못해 끼어들었다. 특별 대우가 아니라 공정하게 접근할 기회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 게스트로 초청해 놓고 제대로 취재도 못하게 막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녀의 목소리에 서린 절박함이 주변 청중들에게도 전해지는 듯했다. 그래요?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문제없이 이동하는데 당신만 매번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죠? 백 팀장은 비웃듯 물었다. 그러자 문가영은 순간 할 말을 잃었지만 곧 정신을 다잡았다. 매번이라니요? 저 첫 번째 시도부터 막혔는데요. 게다가 매체에서 제 스케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니 제가 응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제 일이고 그들의 일인걸요. 그러자 구경꾼 중 한 명이 크게 외쳤다. 팀장님, 이건 좀 과합니. 저희는 일반 관람객이지만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잘못된 모습 아닙니까? 또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요. 아무리 지위를 갖고 계셔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는 건 보기에 불편해요. 그러나 백 팀장은 여전히 꼿꼿했다. 여러분은 그저 외부인일 뿐이잖아요. 내부 사정도 잘 모르면서. 그 순간 분위기는 더 싸늘하게 변했다. 누군가는 숨어서 영상 촬영을 계속했고 누군가는 SNS 라이브 방송을 켜서 현재 상황을 전하고 있었다. 그 광경을 짐작이라도 한 듯 백 팀장은 곧 사람들을 향해 경고했다. 제발 영상 찍지 마세. 행사 운영 측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왜곡된 모습만 퍼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백 팀장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이런 건 금방 기사화되고 또 대중들이 판단할 문제죠. 제재한다고 막아집니까? 한 스태프가 조심스레 말하자 백 팀장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조습 그럼 내 말을 거역하고 찍고 싶다면 찍으세 하지만 그 결과는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의 말투는 위협적이었다. 책임이란요? 뭘 어떻게 책임지죠? 다른 사람이 묻자 백 팀장은 묵묵부답으로 고개만 돌렸다. 이 시점에서 문가영은 더 이상 참기 어렵다는 듯 결심한 얼굴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모욕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행사의 전담 매니저님이나 상급자분들께 문의해서 사태를 해결해 주세. 제가 여기서 공연한 스캔들을 만들고 싶은 건 전혀 아니니까. 알겠습 매니저에게 연락해 볼게요. 문가영의 매니저가 손전화로 급히 통화하기 시작했다. 네, 국장님이시죠? 여기 레드카펫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팀장이라는 분이 저희 가영 씨를 막아서 네? 바로 연결 가능하세요. 매니저는 통화를 이어가며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다. 국장님이 바로 오신답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문가영과 백 팀장을 향해 쏟아졌다. 백 팀장은 기분이 나쁜 듯 팔짱을 낀 채 뾰로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국장님이 오신다고요? 조스 보시면 제게도 할 말 있을 테니 들어보라 하세요. 그 사이 기자 몇 명이 문가영에게 다가왔다. 문가영 씨, 혹시 오늘 사진 기자 구역에서 특별히 조율해야 할 일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문가영은 깊은 숨을 쉬고 대답했다. 사실 별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영화제 메인 포스터의 공식 모델로 선정되면서 각 언론사에서 요청하는 이미지가 약간씩 달랐거든요. 그래서 기자님들께서 저를 더 잘 찍기 위해 조명을 어디에 둘지, 어떤 포즈를 선호하시는지 간단한 의견 조율을 하자고 먼저 제안해 주셨죠. 그러면 저도 카펫 위에서 포즈를 바꾸거나 각도를 맞추기 편하니까요. 그럼 기자님들께 유리한 방향으로 협력해 주려던 거네요? 한 기자가 묻자 문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제가 베푼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결국 서로 협력해서 좋은 컷을 뽑아내야 하는 거고, 제 이미지를 필요로 하는 언론사 입장에서도 효율적이니까요. 그런데도 팀장님은 왜 이걸 불공정하다며 막으시는 걸까요? 다른 기자가 의아해하며 백 팀장을 힐끔 쳐다봤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특정 연예인 편파적인 보도를 막으려는 취지가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죠. 문가영 씨, 언제부터 이런 식의 제약을 받으신 건가요? 구경꾼 중 한 명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실 저번 행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도 어떤 스태프가 문가영 씨만 너무 주목받으니까 불공정이라고 하면서 사진 촬영 순서를 임의로 뒤로 미루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땐 주최 측이 빠르게 조율해줘서 큰 소동 없이 해결됐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미리 기자님들과 소통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럼 이미 비슷한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엔 더 심해진 건가 보네요. 또 다른 이가 묻자 문가영은 씁쓸하게 웃었다. 이렇게까지 대놓고 막힌 건 처음이에요. 저도 당황스럽네요. 잠시 후 행사국장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 급하게 달려왔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고성이 오가고 영상이 찍히고 있다고 백 팀장 자초지종을 설명해 보세요. 국장이 다급히 묻자 백 팀장은 묵직한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다. 국장님, 이번 행사의 공정성을 해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막으려다 보니 이런 소동이 생겼습. 특정 언론이 특정 연예인만 주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는 이해합니다만 공식 초청 게스트에게 촬영 협조를 막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예요. 혹시 어떠한 규정 위반이 있었나요? 국장이 차분하게 질문하자 백 팀장은 살짝 주저하며 대답했다. 규정 위반이라기보다 저는 전반적 형평성 확보가 우선이라 봤습. 저 사람이 기자들과 사전에 미리 어떤 거래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거래라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측이 지금 이 문제를 만든 거 아닙니까? 매니저가 울컥해 목소리를 높였다. 국장이 주변 분위기를 살피며 손을 들어 달랬다. 진정하세. 제가 봤을 때는 백 팀장님이 너무 과도하게 의심하고 계신 것 같습. 공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행사 기획 초반부터 저희가 철저히 계획한 부분이 있잖아요. 문가영 씨가 특별 대우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기자들과 의견 조율하는 건 당연한 절차적 소통일 텐데요. 이때 어느새 주변에 몰려든 관람객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국장님이 현장에 오니 긴장감이 좀 풀리려나? 그러게,
아까부터 계속 험악하더니 드디어 수습되는 건가? 몇몇은 이미 찍은 영상을 재생하며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난리 나겠지 하고 주고받았다. 백 팀장은 아쉬운 듯 그러나 여전히 고압적인 태도를 놓지 않았다.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계속 현장에서 실물을 보면서 유명 연예인들이 지나치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걸 직접 목격해 왔습. 그게 결국 행사 전체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다른 게스트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오히려 지금 같은 방식은 더 논란을 키울 뿐입니 공정함을 지키겠다는 취지가 결국 특정 인물을 차별하거나 막아서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잖아요. 국장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말투로 지적하자 백 팀장은 할 말을 잃은 듯 보였다. 그때 문가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사에서 누구만 주목받고 싶다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레드카펫은 여러 배우와 감독, 스태프들이 함께 빛나는 자리잖아요. 저도 그중 한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막혀버리니 정말 답답하고 속상해요. 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가영 씨, 오늘 겪은 일에 대해서 정말 사과드립니 저희 스태프 중 한 사람이 지나치게 강압적인 태도로 대응한 점, 그리고 절차를 무시하고 멋대로 제재를 가한 점은 저희가 책임지고 바로잡겠습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백 팀장은 여전히 뻣뻣한 자세를 유지했다. 국장님, 저도 행사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겁니다만 이렇게 문제가 커질 줄 몰랐죠. 저는 제 기준에 따른 규칙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왜 모두가 나만 탓하는지. 이때 관람객 중 한 명이 참다 못해 소리쳤다. 규칙에도 합리적인 적용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권한을 주셨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행사장을 휘두르면 지금처럼 갈등만 생긴다는 걸 모르셨나요? 또 다른 사람이 맞받았다. 팀장님 말씀대로 공정성을 지키려면 오히려 모든 게스트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셔야죠. 그런데 특정인만 못 들어오게 했으니 문제 아닙니까? 수많은 목소리가 백 팀장을 비판적으로 몰아세웠고 그는 한껏 당황한 얼굴이 되었다. 그 순간 휴대폰을 들고 있던 몇몇 사람이 라이브 방송으로 이 장면을 내보내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백 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서히 목소리를 낮췄다. 저는 이런 식으로 공개되는 건 원치 않았어요. 뒤로 조용히 정리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자 국장이 다시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팀장님, 이제 상황을 바로잡는 게 우선입니. 그리고 오히려 이런 사태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팀장님이 직접 사과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는 편이 행사를 위해 더 낫습니다. 개선이라니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백 팀장이 묻자 국장은 우선 문가영 씨가 사진기자 구역에 접근해 정당한 소통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특정 게스트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초청자에게 동일한 촬영 협조 기회를 준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제안했다. 그러자 주변 스태프들도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 계기로 행사 측이 명확한 지침을 재정비해야 해요. 하고 동의했다. 한편 기자들은 빠르게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이 사건이 기사로 나가면 꽤 파장이 있을 것 같네요. 바로 업로드할 수도 있겠어요, 팀장님. 공식 입장은 어떻게 되시죠? 하고 질문을 날렸다. 백 팀장은 잠시 입을 다물고 있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공식 입장이라면 우선 이번 상황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 제가 행사 운영 책임자로서 공정성을 지키려다 보니 지나치게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 같습. 특히 문가영 씨께 사과드립니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좀 더 유연하게 대처했어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문가영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 했는데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시니 저도 모르게 강하게 반응했네요. 지금이라도 오해를 풀고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은 안도한 듯 숨을 내쉬고 말했다. 조습 그럼 문가영 씨와 기자분들이 필요한 촬영 협의를 마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 그리고 백 팀장,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더 세심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코너마이스. 백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
제가 직접 책임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하고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다. 주변의 구경꾼들은 그 말을 듣고 수군거리며 안심한 표정을 지었다. 드디어 마무리되나 보네. 다행이다. 아까는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어. 몇몇 관람객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또 몇몇은 이제 끝났으니 편집해서 SNS에 올려야지. 그래도 결과가 괜찮게 흘러간 것 같아서 다행이야. 하고 대화를 나눴다. 기자들 역시 빠르게 카메라 장비를 재정비하며 조습 그럼 문가영 씨, 잠시 저희하고 동선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요청했고 문가영은 네, 물론이죠. 저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력하겠습니다. 하며 부드럽게 화답했다. 그러자 백 팀장은 약간 쑥스러운 표정으로 옆으로 비켜섰다. 이쪽으로 가세 사진 기자 구역 지금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한껏 자세를 낮추고 스태프들에게 지시했다. 문가영 씨와 기자님들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정리해주고 원하는 각도나 위치 있으면 최우선으로 협조해주세요. 그러면서도 어딘가 찜찜한 기색이 역력했다. 주변의 날카로운 시선과 카메라 때문인지 이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한편 국장은 간단히 행사 차원에서의 공식 사과문을 준비하라고 스태프들에게 요청했다. 곧 짧게라도 마이크 잡고 우리가 왜 이렇게 결론 내렸는지 말씀드려야 해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미디어가 모든 게스트를 공정하게 다루는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더 좋을 테고요. 그렇죠. 원래 이번 행사는 다양한 매체가 협력해서 배우들에게 동등한 스포트라이트를 주자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어떤 스태프가 말하자 국장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마습 이제부터 저희 행사 기획팀은 특정인을 배제하지 않는 시스템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마련해야겠어요.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문가영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저도 미디어가 저만 조명해 주길 원한 게 절대 아니에요. 단지 필요한 정보 교환 과정이 있을 뿐이죠. 만약 앞으로 모든 게스트가 이런 소통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면 기사 쓰시는 분들도 사진 찍는 분들도 그리고 우리 배우들도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기자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사실 대부분의 언론인이 그렇게 협력적이고 싶어 하죠. 그런데 행사 중간에 아름아름 따로 불러서 사진을 찍으면 특별 대우로 오해받기도 하고 이번 일처럼 일이 커지기 전에 다 함께 규칙과 배려를 공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말에 문가영이 저도 앞으로는 그런 사전 협의 과정을 행사 기획 쪽과 더 긴밀히 상의하겠습. 기자님들께도 공식적으로 안내해서 이렇게 구설수 오르지 않게끔 조심해야겠네요. 하고 밝혔다. 그제야 백 팀장이 조심스레 끼어들었다. 문가영 씨,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저도 이제 이해가 가요. 특별히 뭔가 이익을 챙기려던 게 아니라 서로 편리함을 위해 선의로 조율하시려던 거였다는 걸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행사 질서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제도가 불완전하다는 걸 놓치고 있었네요. 문가영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나 실수는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 혹시 다른 배우나 스태프들이 저 같은 오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는 행사 운영팀에서 더 투명하게 가이드를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습. 스스로 제 권한을 과신하지 말고 정확한 절차와 근거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걸 절감했네요. 백 팀장은 고개를 숙이며 깊은 반성을 표했다. 이제 행사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한결 밝아지기 시작했다. 국장이 중앙 무대로 나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방금 있었던 소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 말씀드립니. 일부 운영상의 미비함으로 인해 귀한 게스트이신 문가영 씨가 부당한 제지를 받으셨습. 이 자리를 빌려 문가영 씨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앞으로 우리 행사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발표가 울려 퍼지자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잘 해결된 것 같아서 다행이네. 그래도 끝에 가서야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네. 평소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사람들은 각자 감상을 나누며 재차 언론 카메라가 집중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봤다. 한 기자가 다시금 문가영을 향해 이번 일을 겪은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하고 물었다. 문가영은 마이크를 넘겨받아 잠시 망설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이런 갈등이 없으면 제일 좋지만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은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행사뿐 아니라 다른 많은 무대에서도 모든 게스트와 언론, 스태프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박수를 보냈다. 기자들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빠르게 추가 질문을 했고, 문가영은 성실히 대답했다. 앞으로도 배우로서 제 역할에 충실하면서 오늘처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에 기여하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노력하겠습니다. 뒤편에 서 있던 백 팀장은 먼발치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작게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동안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단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의도를 의심하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레 겁먹었지. 그러자 옆에서 듣던 스태프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 다행입니. 우리도 오늘 계기로 더 나은 행사를 만들어야죠, 팀장님. 백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 나도 어쩌면 지위만을 내세워서 내 방식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나 싶어. 이젠 달라질 거야. 내 기준을 넘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규칙과 배려를 찾아봐야지. 한편, 사람들이 서서히 사태를 받아들이고 평정을 찾는 분위기 속에서 SNS로 이 상황을 중계하던 이들은 마지막 멘트를 남겼다. 결국 다들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덕분에 오늘 무마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시스템도 바뀌어야겠죠.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오히려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선포하는 편이 낫겠어요. 행사 막바지 즈음 국장이 재차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불미스러운 소동이 있었지만 저희는 이를 계기로 레드카펫에서의 모든 절차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방안을 마련하겠습. 또한 문가영 씨와 같은 게스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 협의 시스템을 정식으로 도입하고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 이런 변화를 지켜봐 주시고 언론사 여러분과 관객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행사장 곳곳에서 호응하며 박수를 보냈다. 이런 게 바로 공개된 소통 아니겠어? 그러게, 애초에 이렇게만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행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자 문가영은 사진기자 구역을 돌며 협의한 대로 차분히 포즈를 취하고 각 기자와 간단한 인사를 나눴다. 네, 이렇게 각도 맞춰주시면 돼요. 감사합니. 다음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기자들도 감사합니다, 문가영 씨. 덕분에 좋은 컷 많이 얻었어요. 기사도 긍정적으로 쓸게요. 하고 답했다. 백 팀장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섰다. 문가영 씨, 다시 한번 정말 미안했습. 제 생각만 앞세워서 일으킨 일이 큰 문제를 만들었네요. 혹시 또 행사장에서 뵐 기회가 있다면 이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문가영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오늘은 여러모로 정신없었지만 팀장님이나 저나 모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주변에 모여 있던 스태프들도 동조하며 앞으로 팀장님이 새로 마련한 가이드라인대로 하면 이런 일은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맞아요. 우린 다 같은 목표를 위해 일하는 팀이니까요. 누구를 배척해서는 좋은 행사 만들 수 없죠. 하고 화답했다 이윽고 레드카펫이 완전히 종료되고 마무리 인사를 나누는 시점에서 국장도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 공지를 전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 저희가 여러 교훈을 얻었고 또 앞으로 행사가 어떻게 개선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 그리고 문가영 씨를 비롯한 모든 게스트들께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세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문가영은 조금 수줍지만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기자분들, 그리고 스태프들 모두 감사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뜨면서 오늘 있었던 갈등과 화해 과정을 생생히 떠올렸다. 대부분은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대화하고 조율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결국은 모두가 깨닫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게 됐으니 다행이야.
라고 이야기했다. 일부는 SNS로 이 상황을 봤는데 꽤 충격적이었어. 그래도 결말이 나쁘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는 반응을 보였다. 문가영은 행사장 출구 근처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감사의 말을 계속 전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 이번 일로 인해 언론계, 행사, 주최 측, 그리고 저 같은 연예인 모두 한층 더 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부터 앞장서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한 관객이 이야 멋지다 이렇게 성숙하게 말할 수 있다니. 다음 작품도 기대할게요. 하고 외치자 문가영은 환하게 웃었다. 네,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 팀장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결말이 되도록 이끌어 주셔서. 문가영은 그를 향해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 혼자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이에요. 다음엔 더 나은 모습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단히 악수를 나눈 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다. 모인 군중도 하나둘 해산하면서 SNS와 뉴스에서는 벌써 오늘 일의 후속 보도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레드카펫에서 벌어진 충돌, 그러나 현장 사과와 제도 개선 약속으로 마무리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구경꾼이 옆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 일로 내일 보도에 뭐라고 나올지 궁금하네. 그래도 우리가 직접 본 바로는 결국 대화로 잘 마무리된 것 같아. 옆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런 일이 있으면 미디어도 앞으로 좀 더 신중해지고 행사 운영 측도 배려 깊은 규칙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겠지. 우리도 기꺼이 이런 갈등 상황에 목소리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그러면서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휴대폰의 영상을 정리하며 내일 이 이야기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야겠다. 이걸로 누군가는 비슷한 상황을 겪더라도 용기 낼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오늘 상황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부당함을 느낀다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려는 태도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확인했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겪는다면 부디 이 일을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 함께 이야기하고 개선점을 찾으면 분명 더 나은 미래가 올 거예요. 그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작게 박수를 보냈다. 누군가는 조용히 미소 지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담았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음에 또 무언가 달라진 모습으로 만나겠지 하는 생각을 품은 채 오늘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며 하나둘씩 사라져갔다.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나 SNS에서는 문가영의 당당한 태도와 행사 운영 측의 공개 사과와 정책 수정 예고가 화제가 되었다. 댓글에는 용기 있게 맞서줘서 고맙다. 이제 더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겪은 불합리한 대우도 비슷했다. 며 공감하며 비슷한 사연을 공유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을 계기로 시스템이 진짜로 바뀌길이라며 기대의 목소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서로에게 물었다. 혹시 이런 사연이 또 있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말고 함께 목소리 내볼래? 어떻게 하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까? 그런 대화 속에서 다음을 기약하는 움직임이 서서히 움트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결국 모두를 위한 공정성과 배려라는 큰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행사장 문을 나서는 문가영도, 다시 데스크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백 팀장도, 기자와 스태프, 일반 관람객들까지 각자 마음속에 조금씩 달라진 생각이 자리 잡았다. 갈등과 충돌이 있었지만 그 불편했던 순간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두가 깨달은 것이다. 그러니 이제 당신도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본 당신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나요? 혹은 어떻게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나가고 싶으신가요? 부당함을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디디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 그러니 혹시 주변에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꼭 이번 일을 떠올리며 함께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립니.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 아마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또 다른 내일의 레드카펫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